자, 시작해볼까요? 여기도 오늘 주간지 줬어요. 6월 모의고사 간단하게 한 5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시작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6월 모의고사 봤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지금 순위로 따지면 이런 순위입니다. 잠깐만. 1위가 표분석 사회보장제도고 2위가 인구부양비, 그리고 3위가 개념 중에서도 문화변동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4위가 계층이동입니다. 근데 5위가 상황판단 문제죠. 그래서 문화 이해 태도 틀린 친구들. 그래서 요렇게까지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아직 양적 연구 과정 안 했기 때문에 양적 연구 과정 틀린 친구들이 선생님 재종반에서도 좀 있고 여기서도 좀 있긴 하더라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 등급 컷은 1등급 컷이 48로 나오고 있고 2등급 컷 45, 3등급 41인데 만약에 이게 수능이었다면, 그냥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다면 아마 블랭크 있을 것 같은 느낌 정도 드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얘기하잖아. 실제로 시험 진짜 쉬웠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쉬웠던 시험이라고 애기들 이제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데, 야, 수능장에서의 이 시간 압박은 지금 6월이랑 비교하잖아. 단순히 작년 시험만 해도 지금과 비교하면 1.5배에서 1.2배 정도의 압박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훈련이 필요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랑 훈련 아직 시작 안 했지. 왜냐면 지금은 개념, 그 다음에 표분석의 그 근본을 닦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커리큘럼이죠.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에요. 그러면 다음 커리큘럼부터는 여기에서 30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는 훈련을 하게 될 거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실마리를 잡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5문제 선생님이랑 애기들이랑 같이 풀 거고, 자, 이제 표분석 사회보장제도 어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인데, 그거는 있다, 애기들. 혹시라도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도 1번이나 2번은 고르면 안 됐어. 이건 왜 그러냐면 애기야, 그냥 이건 문제의 그냥 트렌드, 경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개념도 있고 표분석도 있잖아. 개념이랑 표분석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그거는 그 조합을 통해서 물론 그거를 개념을 메인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1, 2, 3, 4, 5 이런 식이야. 그러면 개념이 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정말 쉬웠죠. A가 사회보험, B가 공공구조인 입장에서 기억 들어갈 수 없어요. 소득 재부 효과는 둘 다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2번, A와 달리 B는 상호부조,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이니까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자, 이제 3, 4, 5인데, 근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애기들이랑 뭐 하고 갔어? 애기들, 이거는 이번 6월 모의고사 시험이죠.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애기들이랑 풀었던 문제야. 지난주에 내가 이걸 풀면서 뭐라 그랬어, 애기들한테? 이게 등장할 때가 됐다. 그럼 무슨 얘기냐? 중복이 나오는 시기가 지금 한 2, 3년이 됐는데, 전체 중에 중복이라고 문제가 출제됐다라면 요즘에는 가 중에 나, 이게 중복이죠. 나 중에 가가 나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딱 이거 하고 갔었어. 그리고 여기에 10%, 20%까지. 물론 얘네들이 좀 앞에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 문제랑 똑같이 A 수급자 대비 중복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본인이 숫자가 편해. 그러면 숫자로 접근해도 되지만 생각보다 집중력 떨어졌을 때 숫자로 접근하면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문제 100으로 놓고 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훈련도 시킬 거야. 100으로 놓고 풀어서 여기다가 쭉 써주는 거. 어떤 형태냐? 바로 이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라고 치면 얘가 A, 여기 1, 2, 3, 4라고 해보자. 그리고 5라고 치면 바로 이거야. 1은 A만 수급하는 애들, 2는 A와 B를 수급하는 애들, 3은 B만 수급하는 애들, 그리고 4는 B 수급자, 그리고 5는 전체. 그래서 전체가 100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 맞춰준 다음에 절대치 올려주면 된다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문제가 다 풀리거든. 그리고 언제나 선생님이 이 부분 A 수급자 대비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네모쳤어야 돼. 집중력 떨어졌다라면 얘를 100으로 놓고 풀면 된다니까. 그러면 A 수급자 대비 중복 수급자의 비율이 가에서는 10%, 나에서는 20이래.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는 전체 5가 분모값이야.
해당 지역 인구가 분모값이야, 여기선. 그 중에 얜 8%? 그 중에 비수급자는 18%야. 그냥 비우면 그대로 넣어볼까? 그럼 무슨 얘기야? 전체가 100일 때 A와 B, 여기에 중복이 밑에가 8이니까 8. 비수급자는 18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A 수급자 대비 A, 우리 지난주 이거 똑같이 하고 갔죠? 얘가 100일 때 얘가 10이라면 여기는 90이 되죠? 9대 1이 되려면 얘는 70이라고. 70이 8, 몇을 넣으면 얘가 채워지느냐? 얘 다 합치면 10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 여기는 2가 됩니다. 끝. 나중에 선생님이랑 이것도 연습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6월에 나왔다. 여기에 변형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선생님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어. 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느냐? 애기들,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 근데 중복이 트렌드가 된 지가 오래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형태냐? 무엇을 분모값으로 잡고 비율을 맞춰주느냐를 이걸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랑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랑 똑같이 내려가 볼게요. 자, 얘는 뭐야? 나의 중복수급자 비율 15. 나의 비수급자 비율 20. 전체는 100이 됩니다. 그럼 잠깐 봐. A 수급자 대비 중복 수급자의 비율이 나는 20이야. 전체를 100으로 놓고 시작하라니까. 집중력 떨어질 때 선생님이 항상 대비 앞에 네모치고 100으로 놓고 시작하라고. 그럼 여기가 100이 되었을 때 얘가 20. 그럼 얘는 80. 그럼 얘는 얼마야? 4대 1이라고. 얘가 4대 1이려면 15가 여기는 60이 돼야지 4. 그럼 잡아봐. 얘랑 얘랑 더해서 75. 얘는 95. 얘까지 더해줘야지 100이 된다면 여기는 5가 됩니다. 끝났어. 그런데 이제 절대치 맞춰주면 되죠. 절대치 뭐예요? 가 지역 인구는 나 지역 인구의 2배이다. 이제 절대치 빨강색으로 맞춰주면 얘를 100이라고 해보자. 왜냐면 가 지역 인구가 나 지역의 2배니까 얘를 100이라고 하면 여기 동그라미 쳐주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동그라미 쳐주는 거. 그 다음 얘는요. 여기 200에 올려주고 여기다 동그라미 쳐줘. 그럼 얘는 얼마예요? 144. 얘는 16. 얘는 4. 얘는 36.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무엇을 분모값으로 노는지가 달라지는 부분이 나올 거야. 나중엔 이것만 있을 수도 있겠죠. 가 대비가 즉 A 대비 전체가 아니라 A만 받는 사람 대비 얘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즉 무엇을 분모값을 놔두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문제들. 하지만 그 근간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보기 확인해 볼까요? 보기 1번부터 저 1, 2번 했으니까 3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다 지웠어요. 지울게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일부러 똑같이 놔둔 거야. 밑에는 하얀색은 비율인 거고 위에는 절대치지만 애기들 시험장에서는 그냥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이거 자체가 절대치가 되잖아. 그래서 절대치가 되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 이건 사람 수, 얘는 비율 이렇게 풀면 되죠. 비수급자 보자. 비수급자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애기야, 비수급자. 가 지역이 20, 그리고 나 지역이 20입니다. 그러니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가 아니라 서로 같다입니다.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이라고 하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의 비율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사회보험의 비율이요? 라고 하면 얘네들이죠. 그럼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낮다. 여긴 75고 여긴 80이잖아. 가 지역이 더 높아요. 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얜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비율 여기 밑에 여기 10 여기는 20 그러면 나가 가의 2배이다라는 말 답은 5번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는 6월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엄청 중요하게 된 이야기고 그리고 이거 개념은 똑같아.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풀었던 거랑 수치도 10% 20%까지도 똑같이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 그치? 그러면 이거는 분모값을 무엇으로 잡아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요거 비수급자까지 해가지고 요 칸 자체, 그지? 요거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걸로. 자, 이제 인구 부양비로 가볼게요. 애기들. 인구 부양비는 그냥 그대로 옮겨만 적고 실수를 하지 않게 숫자만 맞춰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연결고리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풀면 되죠. 한번 옮겨만 적어볼게요. 옮겨만. 노령화 지수가 50이라는 건 유소년이 100일 때 노인 50.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라는 건 부양인구 100일 때 유소년 100. 둘이 똑같네. 50, 100. 똑같이 써주면 돼. 100, 50, 100, 100. 얘는요.
노령화 지수가 150이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 150. 유소년 부양비 40이라는 건 부양인구 100일 때 40, 얘는 100일 때 25, 100일 때 80.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옮겨만 적어놓은 케이스야. 자, 100이니까 똑같이 100 올려주세요. 250이요. 그 다음 얘가 2대 3이야. 그럼 여기 60 넣어주면 되네요. 그럼 여긴 200대입니다. 얘는 똑같이 250 하면 되죠. 그 다음 얘는요. 자, 생각해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4대 1 해서 20해도 상관없고요. 4대 5 해서 4대 5 20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다 합쳐지면 20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치만 맞춰주면 돼. 지금 여기에서 갑국의 T 플러스 100년이죠. 전체 인구와 얘랑 을국의 T년 전체 인구가 동일하대. 무엇으로 맞춰줄까? 애기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250으로 맞췄습니다. 250 맞춰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끝이잖아. 얘는요. 여기다 250 맞췄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4대 5가 되는 거야. 4대 5, 75. 4대 5, 125. 4대 5, 50대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2배? 얘 500으로 올려주면 되네. 여기서 500 되는 순간 2대 5, 여기는 50이요. 여기는 2대 5니까 250이요. 여기 2대 5니까 200 되겠네요. 그 다음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이다. 여기가 50인데 여기서 4배래. 그럼 여기 200이잖아. 여기 그대로 2배씩 올려줘. 200, 200, 100, 500 끝났습니다. 절대치 다 맞춰줘서 그냥 문제 풀면 끝나죠. 그러니 이 형태 비율만 맞춰주고 절대치 맞춰주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억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 증가입니다. 이게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플러스 100만큼이 증가했어. 그럼 100분의 100이면 얘 100%야. 따라서 얘는 증가율이 40%가 아니라 100%가 됩니다. T년의 노인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 인구 여기잖아. 그럼 갑국이 을국의 2배 맞아요. 그 다음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1.5배 맞아요. 띵동. 그 다음 이제 연구 결과야. 지금 부양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라는 거. 디귿, 기억에 따르면 갑국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노년 부양비가 커진 거야. 세대 간 갈등 심해졌네요. 그 다음 부양 인구수네요. 기억에 따르면 을국은 부양 인구수 증가했습니다.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죠. 부양 인구 증가했으니까 얘 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이거는 좀 이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비율도 쉽게 나왔고 그냥 숫자만 맞춰주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본인이 이거에 점점 익숙해지잖아? 이제 여기로 다시 가볼게요. 점점 익숙해지면 본인이 숫자 자체가 비율만 맞춰주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4대 5대 1대 10이나 40대 50, 10, 100이나 80, 100, 20, 200이나 똑같다. 뭐로 움직여주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얘가 100일 때 50이야. 그럼 얘 뭐야? 2대 1이겠지. 그리고 노년부양비가 100이라는 건 얘랑 같다는 이야기야. 2 끝. 그럼 여기는 5. 얘가 2, 2, 1, 5. 괜찮죠? 얘는요. 애기야. 100일 때 150이라는 건 2대 3이야. 노년부양비가 지금 얘가 노년부양비가 100일 때 40이라는 건 2대 5야. 끝났어. 얘는요. 애기야 이제 눈에 보이죠? 25는 4일 때 1이잖아. 그럼 얘는 5일 때 4잖아. 본인이 얼마나 숫자를 쉽게 가지고 노는지는 본인의 역량. 근데 나는 왜 아까 250, 100으로 했냐면 아무리 집중력이 떨어져도 그냥 100이랑 50을 그냥 쏟아만 넣으면 문제는 풀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숫자를 쪼물락쪼물락. 눈에 보이는 게 더 편하다. 이거를 바꾸는 게 더 편하다라고 이게 낫죠. 그럼 만약 이렇게 한다면요? 똑같아. 지금 얘의 인구랑 같대. 그럼 10으로 맞춰줘. 그럼 여기는 6, 여기 4, 4, 2로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의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20으로 올려줘. 그 다음 여기는요. 8, 12가 되겠지. 끝났어. 갑국에서 유소년의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이다. 여기서 얘 8로 올려줘. 그럼 4배씩 올려주면 되지. 8, 8. 그리고 여기는 4, 여기는 20 끝. 뭐가 더 편해요? 이거는 업투요. 이거는 진짜로 업투요. 이게 더 편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이거 고민하느니 그냥 150 쓰고 할래요 라고 해도 괜찮아. 오히려 집중력 떨어질 때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선생님이 그냥 숫자만 넣어도 괜찮은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나 진짜로 애기들이 만점 맞았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 머릿속에 넣고 가서 가장 적절한 것들을 꺼내서 쓸 수 있게 선생님이 훈련시켜 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꼭 강요라기보다 이건 강요야. 비율 맞춰서 절대치 맞춰주는 건 강요야. 하지만 이 비율을 맞춰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본인이 편한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을 했다면 계층 이동까지는 하고 갈게요. 이거는 오답률 4위지만 순서 약간 이제 표분석 그냥 뭉탱이로 한꺼번에 쭉 하려고 흐름상. 자, 이제 계층 이동은 그냥 빠르게 할게요. 계층 이동은 문제가 요즘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조건절 가지고 ABC 맞춰주는 거야. 조건절 가지고 ABC 맞춰주는데 갑국의 계층은 ABC로 구분. A부터 C는 각각 상중하 하나인데 A에서 B로의 수직이동과 A에서 C로의 수직이동의 방향이 같다. 물론 이건 있어요.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A는 중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중층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되면 방향이 같을 수가 없거든. 즉 상층에서 둘 다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하층에서 둘 다 올라가거나의 형태여서 얘는 하층 아니면 상층이야. 근데 메인이 뭐야? 상승 이동을 통해 A, B에 진입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대. 근데 선생님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보자.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상중하야. 우리가 오히려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더 쉬웠죠. 이 문제가 훨씬 더 쉬웠죠. 얘가 과거고 얘를 현재로 놔두죠. 언제나. 부모, 자녀여도 상관없고요. 세대 내 이동에선 과거와 현재여도 상관없어. 얘는 상상, 중중, 하하로 일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상승 이동이고요. 여기에서는 하강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상중하에서 지난주에도 했던 건데 기억나시지? 상중하에서 선생님이 요 얘기해주면서 얘 일치 3칸 그리고 상승 이동 3칸, 하강 이동 3칸이 지난주에 썼던 거잖아. 그럼 자 생각해봐. 상층에서는 하강 이동만 가능합니다. 하층에서는 상승 이동만 가능하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상승 이동을 통해 진입하는 애들이 없대. 진입하는 애가 얘네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럼 상승 이동이 없다는 건 얘는 하층이어야 돼. B가 하층이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 A에서 B가 하층 B가 하층인데 얘가 하강 이동인데 C로도 하층이려면 A는 상층이어야지. 그리고 C는 중층이죠. 이렇게 A, B, C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 B, C를 찾은 다음에 이제 T년의 계층 인구 구성비가 A는 1, B는 6, C는 3이래. 그러면 1, 3, 6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얘 1, 3, 6 피라미드형. 그리고 여기는요. 자 봐. 애기들 집중력 떨어질 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의식이 상중하가 훨씬 편해. 그래서 상에서 시작하고 돌리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30, 20, 50 이렇게 실수 줄어들게. 그래서 여기 30, 20, 50 써주고 얘는요 20, 50, 30 써주면 되죠. 그래서 20, 50, 30 써주면 끝났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T년의 중층인구 비율은 하층인구 비율의 2배이다.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중층인구보다 오히려 하층이 2배죠. T 플러스 50년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아니 이거 모래시계잖아. 그리고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얘가 분모가 얘가 분자값이죠.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작다라고 하면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60이고 T년은 T 플러스 100년은 20분의 30입니다. 당연히 작지요. 그러니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전체를 얘기하면 이 사회는 개방사회가 맞아. 하지만 요 순간 자체만 보면 개방사회인지 폐쇄사회인지 몰라. 그래서 이거는 폐쇄사회, 이거는 개방구조 모른다. T 플러스 100년에 비해서 T 플러스 50년 계층구조 가장 안정적인 거 다이아몬드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얘는 X가 되죠. 선생님 이 둘 중에 뭐가 더 안정적이에요? 아예 안 물어본다니까. 가장 안정적인 건 다이아몬드다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문화변동은 생각보다 개념 중에서도 은근히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문화변동 개념 같은 경우는 킬러 마스터 달 마지막 파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개념 마스터를 할 거거든. 오늘 양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을 시작하면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표분석 테스트를 안 합니다. 지난주에 6월 대비로 표분석 2세트 풀었잖아. 그래서 진도상 오늘은 표분석 테스트는 안 하고 그냥 6월 풀이만 하고 바로 킬마 갈 건데 요거는 킬마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어놨어요. 선생님 문화변동은.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집중력이 떨어지면 차라리 그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거든. 갑을 해가지고 이렇게만 적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생각해보자. 갑국에서 을국을 식민지배하며 갑국의 종교와 의복을 가지고 온 거야. 종교라고 하면 비물질문화, 의복이라면 물질문화죠. 당연히 시험장 이거 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애기들이 눈여겨볼 만한 거, 얘네들이 무엇이 일어났다 정도만 여기다 체크만 해도 돼요. 을국 국민에게 강제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강제한 거잖아. 이거 강제적 문화적 변이겠지. 난 애기들에게 확실한 개념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거에 쓰지만 애기들은 이거 쓸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을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요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 결과 을국의 전통 의복은 사라졌어. 대체되었네. 이 대체라는 말 나오면 얘는 문화 동화되죠. 즉 의복에서 문화 동화가 일어납니다. 현재 박물관에서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종교의 경우 을국의 복고 운동 영향으로 을국 전통 종교가 각국 종교와 결합하여 결합이라는 말 자체가 문화 융합이야. 새로운 종교 당연하지. 이거 뉴창조잖아.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요. 이런 거. 자, 이게 가의 상황. 갑과 을의 입장이죠. 자, 이제 나를 보자. 나는 병국을 침략한 전국. 이거 좀 특이하다. 이거 일부러 애기들 낚으려고 이렇게 낸 거예요. 강요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적 이거 개념. 근데 이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봐. 병국이 있는데 여기 정국이 있어. 정국이 병국께 너무 좋아서 잡아온 도공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를 강요한 게 아니라 얘네끼리 너무 좋아서 실제로 일본이 그랬어.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너무 탐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도자기 만든 도자기 공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야.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뭔가를 시키면 강제적이겠지만 일본은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도자기 공을 가져간 얘는 자발적 문화적 변이야. 근데 얘 직접 전파죠. 그럼 선생님 얘는 직접 전파인가? 얘도 직접 전파예요. 왜요? 애기야. 전쟁 혹은 식민 지배는 문화와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우는 다 직접 전파라고 봐야 돼요. 이거 말고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지 공장, 수출의 개념도 직접 전파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좀 현지 공장으로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뭔가 좀 명확하게 주긴 할 거야. 즉 A국에서 B국 사람에 의하여 뭐 수출하였다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주기는 할 거야. 요런 경우 직접 전파. 만약 이걸 간접 전파로 내면 더 정교하게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 99% 직접 전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99, 이건 거의 100%야. 이건 100%야. 자, 이제 직접 전파야. 그런데 얘 기술이니까 물질 문화겠죠. 자, 이제 정국은 무국의 도자기를 수출하였다. 무국의 도자기를 수출했어. 얘 도자기 받았네. 그럼 대체 봐봐. 전국 사람이 수출했겠지. 저렇게 굳이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얘 직접 전파겠지. 근데 거기에 그림이 있었어. 근데 자신들의 화풍의 일을 접목했대. 문화융합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여기서 왔을 때 아이디어도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융합 아니고 자의점파 아니에요? 이게 자의점파일 수 없어요. 왜냐?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극점파 문화융합 둘 다 타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건 맞아.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야? A국, 즉 빨갱이 사회에서 세모가 있었어. 근데 이게 파랑이 사회에 온 거야. 근데 여기서 빨간 별이 됐어. 지금까지 없었던 빨간 별이 만들어진 거라고. 이게 뉴죠. 뉴 창조. 새로운 게 창조됐지만 이건 자극점파입니다. 아이디어라는 여기 혹은 차관이라는 이런 표현들. 얘는 자극점파야. 어떤 포인트가 있냐? 새롭게 창조된 거에 자기 게 들어간 게 없어. 자극점파 문화용의 가장 큰 차이는 즉 받아들이는 문화 요소, 즉 받아들이는 나라의 문화 요소가 여기 가미됐느냐. 자, 그런데 이런 사회가 있어. 여기는 노랑이의 동그라미를 받아들였어. 근데 이 동그라미에 자기네께 들어가서 합쳐져서 새로운 게 창조되었어. 이건 문화융합입니다. 왜? 외국계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 나라께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결합. 이런 표현을 쓰지요. 자기 정체성 남아있어. 자기 문화의 정체성 남아있다. 정체성 유지. 이렇게 시험을 내죠. 그럼 자 생각해보자. 외국에서 햄버거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불고기가 합쳐져서 불고기 버거가 되었어요. 여기야 불고기 버거는 자극 전파일 수 없습니다. 얘는 문화융합인 거야. 왜?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 요소에 우리나라께 합쳐진 거거든. 그럼 여기는 접목, 자기네들 화풍을 접목시켰다잖아. 그럼 여기는 문화융합이죠. 자, 가에는 내재적 요인 없습니다. 내재적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발명, 발견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나에서 자의점파 없어. 자의점파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디어 얻어서 자기네 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돼. 따라서 얘 자의점파 X. 가에서와 달리 나에서는 문화융합이 무슨 말이야. 여기도 문화융합 있잖아.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나에서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동화 일어난 거 맞습니다. 대체라는 거 당연히 맞는 말. 이거 일부러 애기들한테 강요, 강제라는 단어로 낚으려고 5번 선지 준 거야.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잡아온 사람에게 강요한 케이스야. 내가 이걸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따라서 이 부분 답은 4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 근데 선생님이 여기 쭉 물어봤다? 근데 이거 애기들 입장에서 한 개 틀린 친구도 꽤 있는데 이거 틀렸다는 친구들이 있더라. 자, 이제 어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 이 문제는 상황 판단. 우리가 풀었었던 문제. 애기야, 여기에 시작이 뭐라 그랬어? 언제나 여기서 시작하여라. 즉 말풍선 여기가 시작점이라 그랬어. 우리 지난주에 이거 끝냈단 말이야. 왜 여기가 시작점이냐? 이게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만약에 이게 안 보여. 그러면 꼭 어떻게 풀어라? ABC 써. ABC 쓰고 왼쪽에 미확정. 그리고 오른쪽에 확정 쓰라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유형들 한번 싹 했단 말이야. 집중력이 좋아서 여기서 바로 풀리면 괜찮지. 근데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졌어. 그러면 ABC 쓰고 차근차근 해봐봐. 그리고 이제 여기 말풍선에서 시작하는 거야. 병은 두 가지 특징 모두 옳게. 왜냐면 여기에서는 각각 다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인데 그 각각의 특징을 두 가지씩 쓰라고 한 거야. 그러면 병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옳게?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되지. 병은 다 맞았어. C가 얘 두 개 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갑과 을 중에서는 한 명은 한 가지만 옳고 나머지 한 명은 모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시작해보자. 여기가 시작지. 즉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얘는 확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애기들 여기 옆에 쓰진 않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써볼게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가 됩니다. 근데 얘는 둘 다 맞아야 돼.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문화 중심주의죠. 선생님, 저는 이 내용이 왜 자문화인지 모르겠어요. 기본 개념이야. 만약에 이 기본 개념을 모른다, 애기들 다시 스펙트럼으로 돌아가서 XFP 하세요. 스펙트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 스펙트럼의 XFP에서 벗어나는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나올 것 같으면
EBS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애기들에게 시간 압박형 문제로 애기들을 힘들게 할 거란 말이야. 이런 건 기본이에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거. 그럼 자 봐봐. 얘가 둘 다 맞으려면 자문화여야 돼. 그러면 C가 확정이야.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럼 자 생각해보자.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한다? 상대주의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거 종종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왜 자문화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개념이 부족한 거야. 자문화? 자기 거 지키니까 다양성 보존. 다시 얘기하지만 자문화는 내 거는 좋아해. 근데 니네 꺼져. 남의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래서 다양성 보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번 문화의 다양성 보존은 상대주의만 가능하다고 계속 출제되고 있었다 그랬어. 자, 문화 간에 우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원래 얘는 자문화 그리고 혹은 4대 두 개지만 이미 자문화가 여기 있다면 얘는 4대이겠지. 자문화는 안 되잖아 지금 A는. 그러면 얘는 만약에 A가 맞는다? 선생님 근데 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자 봐봐. A가 상대주의여도 맞을 것이. 만약에 A가 상대주의여도 한 개 맞고 A가 4대주의여도 한 개 맞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한 개 맞은 애는 얘야. 그러니 여기에서 한 명이 옳게 기억이 얘야. 얘는 다 틀려야 돼. 그 얘기는 뭐야? 각 사회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상대주의잖아. 그럼 B는 상대주의면 안 되는 거야. 왼쪽에다 잠깐 써보는 거야. 상대주의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상대주의면 을이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얘가 상대주의가 아니면 A가 상대주의겠지. B가 그러면 4대주의겠지. 다 찾았어. A 상대주의, 그 다음에 B는 4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러니 기억은 을이 아니라 기억은 갑이 됩니다. 그 다음 B와 달리 A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야. 4대주의가 그런 비판 받는 거지. 근데 선생님 어저께 이제 선생님 미탐 수업하는데 선생님 저 이거 잘못 봐서 이거 하나 틀렸어요 그러더라고. 다 맞춰놓고 얘를 이렇게 거꾸로 봤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학생 중에 예전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맞는데 종종 가끔 틀린 거야. 여기 사회문화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 그랬더니 보다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A보다 B를 그렇게 실수한다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애기야.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걸 실수를 해. 그러면 A 여기 주어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주어와 서술형과 매칭되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때에는 그런 실수를 줄여야 돼. 그래서 있잖아 A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틀렸죠. X가 됩니다. 얘는요. C에 비해 B는 B에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4대주의니까 맞는 말이죠. 가에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그럼 봐봐. 이건 4대주의가 X할 내용이 들어가야 돼. 애기야, 4대주의가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X주의, 이건 자문화가 받는 비판이지. XX 일치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가 되지요. 그러니 디귿과 리을 골라 5번. 선생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느냐? 선생님도 이거 다 쓰냐? 안 쓰지. 이걸 왜 써 굳이. 어렵지도 않은 내용인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멘탈이 갈리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사회문화에선. 근데 이 틀을 따라가면 안 풀리는 게 없어. ABC 상중하 매칭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이 포인트 잡아주잖아. ABC 개념 매칭시킨 것도 다 포인트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차근차근 왼쪽에다 미확정 써보고 오른쪽에 확정 쓰기 시작하면서 조건절들 이렇게 제끼면 그럼 답이 풀린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풀었던 1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사회보장제도 했었던 거. 지난주에 했었을 때 선생님이 사회보장제도 그 틀 아예 잡아줬잖아. 진짜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틀에 그냥 끼워 넣기만 해도 문제는 풀려. 인구부양비도 마찬가지야. 그냥 150. 물론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1, 2가 훨씬 편하잖아. 2, 3이 더 빠르고 4, 1이 훨씬 더 빨라. 하지만 집중력 떨어지면 그런 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 근데 내 몸이 그리고 내 손이 기억을 해서 100일 때 20, 뭐 100일 때 50 자리만 맞춰주고 아래만 맞춰줘도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그거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점점 강화시키고 애기들이랑 훈련할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배워가면 내가 문제 푸는데 이건 확실하니까 여기다 그냥 써도 뭐 괜찮아. 그때는 괜찮아.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답 5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의고사 풀이를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6월 모의고사 정말 쉬웠습니다.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압박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애기들 수능은 작년 수능 기준으로만 최소 1.5배에서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수능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지. 언제부터? 7월부터. 그래서 선생님이랑 7월부터 현장에서 30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해설하는 거거든. 그 30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서바의 압박감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서바의 그 압박감이 수능의 압박감보다 조금 더 문제 자체로는 더 강해. 길이감도 더 길고 더 빼곡하고 하거든. 사문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 훈련하고 가면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 모의고사를 훈련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개념 쌓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훈련들은 7월부터 현장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